강원도의 현황과 이슈를 짚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 시간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논란과 우려 속에서 추진되어 온 춘천 레고랜드 테마파크가 지난 26일 준공됐죠. 앞으로 시범 운영에 이어 개장을 앞두고 있는데요. 오늘 헬로 이슈 토크 시간에서는 춘천 시민사회 네트워크 오동철 운영위원장과 함께 레고랜드가 여러 가지 의문과 논란을 불식시키고 지역 경제 효과를 유발하는 관광시설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이를 위해서는 좀 어떤 문제점들을 해결해야 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동철 위원장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이제 춘천시 레고랜드 그리고 춘천시 현황을 좀 짚어볼 텐데, 네. 그동안 좀 많은 논란들이 있었던 레고랜드 개장을 앞두고 이제 지난 26일 준공을 했어요. 좀 여기에 대해서 좀 한 말씀해 주시죠. 그 준공을 했고요. 5월 5일 날 이제 본 개장을 앞두고 그동안 4월 달에 이제 시범 개장 이걸 한다고 하는데, 네네. 사실 준공 전에 25일 날 현장을 한번 돌아봤는데요. 좀 안타까운 면들이 좀 많이 보이더라고요. 왜냐면 내일이 준공식이고 이제 그 애국 대사들도 오고 그런다는데, 25일 날까지 잔디 심고 있고 나무 심고 있고 이런 걸 모습을 보니까 이게 11년 만에 사실 준공된 거잖아요. 네, 그렇죠. 이렇게까지 일을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좀 착잡했죠. 준비 기간은 상당히 길었는데 그렇죠. 준비된 모습이 조금 약간 아쉬웠었다고 이런 말씀이신데, 자, 레고랜드 조성이 결정되는 과정부터 그동안 이제 시민사회단체가 계속해서 좀 문제점들을 지적해 왔었거든요. 가장 우려됐던 것들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은 이제 5월 5일 날 본 개장을 하고 손님들을 맞겠다고 하는데요. 저는 한 가지는 좀 분명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제 오시는 분들도 이건 좀 사실은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 중도가 2013년에 발굴 작업이 들어갔고요. 2014년 7월 29일 날 이제 1차 발굴 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중간 결과죠. 문화재 발굴. 예, 그렇죠. 이때 나온 유적들이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유래를 찾을 수 없는 대규모 유적들이 나온 거고, 이 결과적으로 따지면 중도는 우리나라 전체 청동 유적만 놓고 따졌을 때 우리나라 어떤 유적과도 비교가 안 되는 진짜 비교 불가한 유적이다. 그리고 또 이 중도가 이제 신석기부터 시작해서 현대까지 유적이 계속 이어져서 이제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지역에 과연 놀이시설 레고랜드가 들어서는 게 맞느냐는 의문은 계속 갈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문제가 우선 가장 크고, 두 번째 문제는 이제 이 사업 추진 과정에 있었던 불공정 협약이라든가 이런 문제인데, 이게 이제 2012년부터 계속 제기된 문제가 심지어 노예계약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잖아요. 사실 내용을 따져보면 이 도민들이나 일반 국민들한테 알려준 건 사실하고는 좀 많이 다르게, 이 강원도가 너무 일방적으로 퍼주기를 했던 이 사업이다. 지금도 강원도는 솔직하게 이야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이 레고랜드가 이 자기네 돈을 들여서 다 하는 게 아니고, 강원도가 땅을 50년 플러스 50년에서 이제 100년간 무상임대를 해줬고요. 그 다음에 돈을 실제적으로 이제 800억을 현금을 지원했고, 그 다음에 주변에 도로라든가 기반시설을 다 해주는 조건이었었거든요. 이 사업을 보면서 이제 저희가 지난 대선 때 그 가장 큰 이슈가 됐던 게 이제 대장동 사업이었었잖아요. 이 대장동 사업이 왜 이렇게 이슈가 될까 의아할 정도로 이 레고랜드 사업은 너무 많은 의문과 이 특혜 시비가 많았던 사업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그동안에 계속해서 시민사회단체에서 주장했던 문제들이고, 이 레고랜드 이제 대책위도 만들어져서 이게 계속 이 문제를 제기해 왔는데, 어쨌든 간에 그거를 넘어서 이제 준공까지 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 뒤에 앞으로 남은 과제들이라든가 그동안에 있었던 것에 대해서 이 강원도가 어떻게 도민들을 설득할 건지, 국민들한테 또 어떻게 좀 사실을 알릴 건지, 이런 것들의 고민은 계속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앞으로에 대한 고민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개장 앞두고 가장 큰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이제 이 교통지옥이라 될 것이다, 이런 예측인데 어떻습니까? 이 오늘 제가 방송 내내 좋은 소리 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이 교통 문제가 사실 2014년도에 이 레고랜드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한다 그럴 때, 저희가 성명서를 냈던 적이 있었고요. 기자회견까지 했었어요. 이게 그때 내용이 뭐였었냐면, 지금 상태에서 이 사업을 그대로 추진하면 춘천시에는 재앙이 될 거다. 왜 그러냐면 그 당시 교통영향평가 하나 없이 그냥 시작을 했던 거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이제 영향평가 하나 있었던 것이 뭐냐면 이 진입대교인 춘천대교. 춘천대교를 건설하기 위한 이 용역평가가 있었는데, 거기에 일부 이제 교통영향평가가 있었어요. 거기에 보면
그 이 주도로를 어디로 봤냐면 지금 그 우리가 남부로라고 이제 그 6차선 도로인 그 도로가 네. 주도로가 아니고 춘천역 앞을 지나가는 옛날 도로. 네네. 이걸 이제 레고랜드 진입도로의 주도로로 봤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그 당시 제기했던 문제가 이 레고랜드에 들어왔던 차들이나 들어오는 차들은 무조건 남부로를 이용할 거다. 그럼 결국 고속도로에서 나오면 남부로도 들어오지 이 춘천역 앞으로 그 좁은 길로 들어올 리는 없을 거 아니에요. 시내를 통과해서.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교통대책 반드시 세워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문제 없다고 그랬던 거거든요. 근데 요 최근에 와서 이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냐면 불과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끝났어요. 며칠 전에 그쪽 남부로 쪽에 보면 이제 춘천시가 바람길로 지출해서 이제 가운데 그 이 소나무를 심고 네네. 이렇게 이제 그 차단벽을 만들어 놓은 그런 시설들이 있었는데 이걸 다 철거했단 말이에요. 네. 불과 2년 만에 이제 철거한 건데 그래 놓고 이제 한 차선을 늘리는 조치를 했어요. 근데 이거 갖고는 뭐 아예 되지 않는 거거든요. 그쵸. 만일에 강원도가 지금 예상하는 대로 연간 200만 명의 관광객이 온다 그러면 평균적으로 이제 매일 뭐 8천 명 이상, 뭐 주말에는 16,000명까지 이렇게 온다 그러는데요. 이렇게 온다 그러면은 이거는 차가 7,000대 뭐 이렇게 오는 이 경우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춘천 시민들이 발이 다 묶일 수도 있다. 이런 문제가 크고요. 아마도 지금 춘천시가 이 문제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했었고 개장을 늦추자 뭐 이런 얘기까지 했었단 말이에요. 저희가 이제 여기서 이제 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이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뭘 했느냐 이게 도대체. 예. 이런 것까지 시민들 불편 뻔한 건데 혈세는 그냥 혈세대로 낭비해 가면서 이렇게까지 일을 해야 되는 이유가 참 이해가 안 되고요. 어쨌든 뭐 지금 개장을 이제 불과 이제 한 달 정도 앞두고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교통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 텐데 뭐 지금 임시 주차장만 만들고 뭐 또 저쪽 저쪽 그 중도배터 쪽에 거기다 이제 춘천시가 만들어 놓은 주차장 있잖아요. 네네. 여기서 이제 셔틀버스를 운행하겠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대책을 하는데 결국은 여기서 생길 수 있는 문제는 교통 대책이 만일에 정상적으로 해결이 된다 그러더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경제적인 효과라는 가장 큰 건 여기에 왔던 손님들이 네. 시내로 들어와서 춘천에서 돈을 쓰고 가는 이런 게 대한 이제 이 경제 효과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셔틀버스가 중도배터에서 운행을 하고 안에서 이제 주차를 다 하고 이제 뭐 이런 상황이 되면 거기다 교통은 막히고 이러면 과연 이 사람들이 시내로 들어오겠느냐. 네. 이건 바라는 것 자체가 참 욕심도 너무 지나친 거 아니에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려가 크죠. 뭐 잠깐 왔다 가는 시설도 아니고 거의 반나절 이상 놀 수 있는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좀 지역 경제 유발 효과에 대한 의심도 살짝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우려되는 예. 부분이죠. 근데 지금 사실 뭐 강원도도 그렇고 춘천시, 뭐 레고랜드 측에서도 뭐 말씀하셨던 셔틀버스나 뭐 아니면 무슨 유람선 같은 경우를 그렇죠. 뭐 넣겠다 해서 마련을 교통 문제 해결 방안도 마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거기는? 지금 유람선 같은 경우에 이제 춘천시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이거는 뭐 6개월 이상 걸릴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사실은 저희는 최초에 정학에 따르면 문화재를 훼손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교량을 놓는 것보다는 남이섬식으로 배를 이용하는 것이 지역 경제에 분명히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근데 그런 판단보다는 멀리대 입장을 일방적으로 강원도가 들어줘서 이제 다리도 낮은 거고 오는 사람들의 편의만 생각했던 거죠. 결국은 이 과정에서 춘천시에 대한 또 시민들에 대한 고려는 거의 없었다. 그러면은 앞으로 이제 유람선이 6개월 이후라면 5월 달에 개장을 하고 나면 이게 아무리 빨라도 유람선 뭐 8월 넘어야 이제 운행이 될 텐데 이동안의 불편 문제가 굉장히 클 거고요. 더 큰 문제는 알게 모르게 지금 시민들도 모르게 들어가는 혈세 낭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뭐냐면 지금 안에 주차장이 5,000대 규모로 돼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제 멀린 쪽에서 요구하는 거는 성수기가 돼서 많은 인원들이 주말에 온다 그러면 8,000대는 수용을 해야 된다. 그럼 이 3,000대를 어디로 갈 거냐 이 문제가 생기니까 이제 아까 얘기했던 중도배터 쪽에 임시주차장하고 지금 캠프웨이지 쪽에도 임시주차장 그 체육관 있는 곳 이런 쪽으로 이용해서 뭐 다 하겠다 그러는데 이렇게 되면 과연 춘천 시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게 뭘까? 이런 우려는 어쨌든 크고요. 이 우려를 차지해 놓고라도 당장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런 부분은 어쨌든 최대한 이 직접적으로 차가 들어가는 거는 막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일단 내부로 들어가고 나면 여기가 이제 일방 통행이나 똑같은 거잖아요. 교량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이러면은 적어도 서면대교를 놓는 시점까지 간다라도 몇 년 동안은
굉장히 춘천 시민들이 불편할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이거에 대한 대책과 이 시민들한테 양해를 구하는 것들이 이 강원도 차원에서 좀 솔직하게 좀 시민들한테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 불편 감수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잘못했다는 거 분명히 인정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네네. 근데 그런 메시지들이 전혀 없다는 게 저는 강원도가 이렇게 무책임하게 행정을 한다는 거는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 또 중요한 게 아까 살짝 말씀하셨던 예. 지역 경제 유발 효과 예. 요거 말씀을 좀 하셨는데 사실 이게 뭐 우리가 피해 보는 것보다 이게 더 크다. 그러면은 그렇죠. 뭐 어느 정도 100번 양보할 수 있겠는데 요것도 사실 조금 의심 가는 게 좀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여기서 있어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지금 춘천시가 28만 6천 명 정도의 시민이 살고 있는데 네, 네. 가장 기대가 큰 그룹들은 자영업자들이죠. 네. 특히 이제 자영업도 이제 춘천 전체가 아니라 네, 그렇죠. 중앙로 일부 상권일 텐데 지금은 사실 중앙로로 과연 이 사람들이 들어올까 이 의구심이 굉장히 커요. 그러면 나머지 20만이 넘는 시민들은 고스란히 이제 불편을 감수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춘천시가 이게 이 시민들이 잘 모르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춘천시가 강원도에서 쓰레기 배출량이 가장 많은 도시거든요. 네. 특히 1인당 배출량을 따지면 원주의 2배가 되는 지역이 춘천시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관광객 때문이거든요. 춘천시는 실제 사는 시민들이 배출한 쓰레기가 많은 게 아니라 네. 관광객들은 시민들의 숫자에 안 잡히잖아요. 네, 네. 근데 쓰레기 배출량은 많다 보니까 이걸 환산해서 1인당으로 나누면 네, 네. 원주의 거의 2배, 뭐 다른 시군에는 뭐 3배 막 이게 넘어가고 이러거든요. 그럼 앞으로 이 나오는 쓰레기 배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고스란히 이제 춘천시가 떠안아야 되는 거죠. 그럼 아까 사회자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기서 생기는 이득이 우리가 감수하는 불편보다 커야 되는데 네, 네. 이거는 거의 기대할 게 없을 것 같다. 사실 뭐 이 강원도가 발표했던 것처럼 레고랜드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 강원도가 얻을 수 있는 이득이라는 거는 연간 세수 44억이 거의 끝이거든요. 왜냐면 임대료가 없으니까. 네. 그다음에 뭐 이 처음에 400억이 넘어갔을 때 일부 수익을 받는다 해서 지금 강원도가 2,800억인가를 처음에 투자를 했었던 거잖아요. 근데 그것도 나중에 알려졌지만 이게 3%라는 네, 거예요. 그렇죠. 이러면 얻을 수 있는 이득은 이미 없어졌다고 보는 게 맞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감수해야 될 불편은 이제 커질 텐데 그 불편을 어떻게 하면 최소화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은 계속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이제 레고랜드 조성하면서 사실 부채 상환 문제도 큰 과제 중에 하나거든요. 아까 뭐 처음에 좀 많이 말씀하셨는데 이런 건 좀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그 큰 문제죠. 사실 지금 예. 강원도가 우리는 빚 안 졌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했는데 그건 거짓말이고요. 네네. 2,100억을 대출을 받은 것이 강원도가 대출받은 게 아니라 중도개발공사가 받은 거예요. 네. 근데 강원도가 지급보증을 했거든요. 네. 근데 중도개발공사는 뭐 아시다시피 자본금이 0원이잖아요, 지금. 네. 완전히 감소 상태인데 그러면 강원도가 2,100억을 갚을 수밖에 없죠. 네. 그러면 강원도는 잠재적인 빚이 2,100억 고스란히 남아있는 거고요. 여기다가 더 큰 문제는 지금 강원도는 나머지 땅을 팔아서 이 빚을 갚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땅이 누구 겁니까? 이게 강원도민들 땅이잖아요. 네. 이게 결국은 저는 땅을 다 팔아도 지금 2,100억을 갚을 수 없다고 보는데 지금까지 들어간 돈이 한 4천억 이상 들어갔고요. 네. 2천억의 부채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땅은 30만 평이 거의 날라갔다는 얘기죠. 이러면 도대체 이게 손해가 얼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어쨌든 지금까지 쓴 돈은 그렇다 치고 앞으로 2천억을 어떻게 갚을 거냐. 사실 강원도가 지금 도청사 신축 문제 때문에도 몇 년에 걸쳐서 이제 이 자금을 마련해야 되는 거고 네. 지금 동해안 산불이라든가 이런 큰 사업, 이 사안들이 생기면서 들어갈 돈은 계속 많아지고요. 뭐 각 지자체들이 똑같지만 지금 이 복지비 지출이라든가 사회 지출 비용이 늘어나면서 이제 각 지자체가 굉장히 이 자금 부담을 많이 안고 있거든요. 그나마 그동안 뭐 부동산 때문에 세금이 좀 많이 거쳤다고 합니다만 네. 앞으로도 그렇지 않을 거고 2천억을 어떻게 갚을 거냐. 이건 고스란히 이제 도민들이 떠안아야 될 이 빚이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참 두고두고 네. 두고두고 이게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참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 사실 예. 시민사회 네트워크 차원에서도 좀 앞으로 좀 계획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예. 예. 저희는 이제 일단은 개장을 하고 나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는 게 가장 차악이지만 네. 그것밖에 길이 없겠죠. 그리고 더 큰 문제 중에 하나 지금 지적할 수 있는 분이 이제 이 레고랜드로 인한 고용 효과 부분인데 네. 이 고용 효과 원래 이제 강원도가 발표했던 게 9,000명 이야기했었단 말이에요. 네. 그 이제 테마파크에 뭐 2,600명 나머지 부분 뭐
해서 이제 9천 명 정도를 이야기했었는데 네. 도민들은 레고랜드가 들어오면 9천 명이 고용가 생기는 줄 알지만 네. 그건 아닌 거고요. 그렇죠. 이게 1,200명 정도를 모집을 하는데요. 네. 이게 이제 비정규직이 1,000명이 넘는 거예요. 네. 정규직은 200명도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강원도가 양질 일자리를 만들어낸다고 이 피해를 다 감수를 했는데 강원도민들 중에 여기에 들어가는 정규직은 90명 정도라는 거죠. 더 큰 문제는 이제 1,000명의 비정규직인데 이 1,000명의 비정규직이 근무하는 기간이 길어야 7개월이라는 거죠. 그럼 네. 5개월 동안 이게 놀게 되는 사람들의 이 부담을 그러면 어떻게 이제 이게 지자체가 감당을 할 거냐. 이런 부분들이 커서 이런 부분을 계속해서 이제 문제를 삼을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어쨌든 레고랜드가 들어서면서 중도 유적의 그 중요한 유적들이 땅속에 묻혀 있는 상황이지만 남아있는 땅들에 대한 유적의 보존 대책 그리고 이 춘천시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적 지정 이제 와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사실 네. 뭐 이 말도 안 되는 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재 문제는 어떻게든지 해결해야 된다. 그리고 네. 이 중도의 문화재는 전국 어디하고 비교도 안 되는 유적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이게 가치를 가지고 가야 된다는 이 주장을 계속 해나갈 계획입니다. 예, 그렇군요. 예. 자, 저 레고랜드 얘기는 여기서 좀 접고 네. 또 하나 이제 춘천시의 가장 큰 현안이 네. 있어요. 그 바로 이제 버스 공영제 이슈인데 이번 이제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도 춘천시 최대 쟁점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아마도 지금 참 저희가 이게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 지난 선거 때 최대 쟁점이 버스 공영제였었거든요. 예, 예. 지금 현 이재수 시장님이 그 당시에 후보 당시에 당선되자마자 바로 버스 공영제를 하시겠다고 얘기를 했었고 네. 당선되고 나서 바로 이제 그 근로자들을 만나서 공영제 바로 시행하겠다 했어요. 근데 이게 4년이 지나서 다시 이게 이제 쟁점이 되는 거예요. 네. 물론 춘천시가 지난해에 버스 공영제를 하겠다는 거 발표를 했죠. 그래서 이제 뭐 갈 텐데 문제는 이제 자치단체장 선거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냐에 따라서 이게 또 이제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기 네, 때문에 그렇죠. 참 안타까운 거죠. 이걸 그때 바로 처리하지 못하고 또 다시 쟁점으로 갖고 간다는 게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예. 사실 뭐 이 공영제 하면 좋은데 예. 예산이 문제잖아요. 예, 그렇죠. 이제 성공적인 시내버스 운영을 위해서는 좀 어떤 준비, 그럼 어떤 검토가 좀 필요할까? 이 부분은 아마 시민분들도 좀 관심을 기울여 보셔야 될 것, 일정 부분은 또 양해를 해야 될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게요. 네네. 이 버스 공영제를 예산의 측면에서만 접근한다면 이건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버스 공영제가 춘천시가 전체적으로 할 때 1년에 한 230억 정도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네. 그 결국은 시민의 열세가 고스란히 들어가야 되는데 230억이 들어간다면 누가 찬성을 하겠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시내버스는 멈출 수 없는 거예요. 네. 계속해서 운행을 해야 되는데 전국적으로 똑같은 현상입니다만 시내버스는 적자 운영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고 그 사람이 많은 서울시도 계속해서 수천억의 적자가 그렇죠.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시민들이 좀 양해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제 정상적으로 운행할 거냐 이 고민해야 되는데 버스 공영제를 했을 때 그러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버스 회사가 연간 이 수입이 한 130억 정도 됐었거든요. 네네. 근데 요즘에 이제 코로나가 생기면서 한 2년 동안 이게 많이 줄었어요. 그럼 정상적으로 운영이 된다면 수입이 한 130억 정도 되고 춘천시가 추가로 투입할 돈이 100억 정도 된다고 보는 게 맞을 텐데 네네. 물론 이제 인수비용은 다른데 인수비용은 그래 뭐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고 저희가 추정을 하거든요. 네. 이 100억 정도가 들어가는 게 그러면 생돈이 들어가느냐 이건 아니라는 거죠. 춘천시가 해마다 지금 이 버스에 지원하는 금액이 한 작년 같은 게 130억이 넘었거든요. 네. 그러면 공영제를 하더라도 역시 지금 들어가는 보다 크게 더 들어가지는 않을 거다. 네. 그리고 장기적으로 이제 대중교통의 문제는 이 경제적인 논리에 접근하는 것보다는 이 지금 기후변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이게 대중교통이 활성화되면 이 어떤 이 차량의 운행을 좀 줄일 수 있고 이런 환경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게 맞다는 것이 있거든요. 그리고 네. 또 한 가지 시민들의 교통권 보장, 이동권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교통복지 차원에서 접근하는 게 맞다. 그래서 일부 세금이 들어가더라도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또 한 가지는 환경적으로 좀 더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쪽으로 간다면 이거는 다른 비용에 비해서 적게 들어간다. 네. 또 여러 가지 좀 여쭤볼 게도 많은데 지금 예. 시간 관계상 여기서 좀 그러게요.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좀 예. 아쉽습니다. 예, 저도 좀 많이 아쉽습니다. 예. 예,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춘천 시민네트워크 오동철 운영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